안녕하세요. 판의 이야기들을 가끔 보기는 했지만 정말 내 이야기가 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시부모님과의 갈등으로 조언을 얻고자 글을 올립니다. 결혼하고서 알게 된 시어머님 성격은 늘 불평불만에 자기중심적이며 불리하면 그 앞에 누가 있든 악쓰며 소리 높이며 대화하는 스타일이십니다. 물건을 사가도 빈말이라도 고맙다, 마음에 든다라고 하시기보다는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다, 촌스럽다고 선물한 사람 빈정 상하게 하고요. 괜히 분위기를 흐리실 때도 많습니다. 상견례 때에도 괜히 날이 선 느낌으로 말씀하시며 아들 자랑과 함께 말끝마다 빈정거리는 태도로 일관하시더라고요. 엄마가 제 자랑을 할라치면 그 정도는 다 한다고 응대하시지를 않나 음식이 나오면 땡땡아 맛있게 먹어라, 우리 아들 요리 많이 해주려면 맛있는 거 많이 먹어봐야 요리도 하지,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다운시키신 전례가 있으시고요. 반대로 아버님은 가타부터 아무 말 안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보고도 방관을 하십니다. 어떤 때는 좀 세게 나가시면 좋을 텐데 하며 답답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항상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줘서 그나마 참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멀리 살며 명절 때나 보면 그나마 참으며 살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저희는 남편의 일과 제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댁과 한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대인관계에서도 사람들과 얼굴 붉히며 불편하게 지내는 것을 엄청 싫어하는 스타일이라 시부모님과도 한 동네에 살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앞으로 안 볼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께 스트레스 받는 일 있어도 참고 신랑에게 하소연하며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2개월 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70대 중반 되시는 시아버지께서 교통사고를 내셨고 100% 아버님 과실이었습니다. 다행히 상대방이 다쳤다든지 아버님이 다친 부분은 없으셨지만 남편 말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꼭 사고가 나는데 항상 아버님 과실이었다고 하더군요. 때마침 뉴스에서 고령 운전자가 사고가 많다는 보도를 보시고는 느끼시는 게 있으셨는지 아버님께서 이번 사고 겪으시고는 더 이상 운전하면 안 될 것 같다며 작년에 구매하셨던 새 중형차를 저에게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제가 면허만 있고 운전은 못해서 한때 왜 운전을 안 하냐며 이야기 나온 적이 있었는데 차살 형편도 못 돼서 마련을 안 하고 있긴 한데 저도 빨리 운전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말을 기억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부모 자식 간에도 공짜란 없다라고 생각되어 거절했고 차를 파시라고 얘기를 몇 번이나 했는데 아버님은 아직 만 킬로도 안 탄 차를 너무 아까워서 남한테 팔기 싫다며 본인은 운전을 못하겠으니 자식에게라도 주고 싶다 하시고 어머님도 결혼할 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데 주고 싶다고 그냥 받아줬으면 좋겠다고 오히려 사정을 하시더라고요. 남편과 의논하여 그런 공짜로 받진 않겠고 우리가 당장 한 방에 다 차값을 지불할 형편은 안 되니까 할부로 내겠다고 하여 그렇게 해서 차를 이전 등록하였습니다. 이전 등록, 보험, 자동차세 내는 데만 300 가까이 들었고 할부금까지 저희도 예상치 못한 상당한 지출이 생겼습니다. 차를 그렇게 인수받은 이후로 저의 결혼 초기에 시집살이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차를 그렇게 저희에게 파신 게 그냥 공짜로 넘겨줬다라고 인식하신 듯 합니다. 이 모든 걸 예상했어야 했는데 제가 어리석었어요. 어머님한텐 그 차가 자식에게 당당하게 요구하고 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차 인수받은 채로 이틀에 한 번꼴로 오라가라 하면 가야 했고 제 딴에는 차가 갑자기 없으면 불편하시겠지 싶어서 아버님 병원 진료, 어머님 장 보는 거, 볼일 보셔야 하는 그 모든 일에 요청하시면 몇 번이고 모시고 데려다 드리고 했습니다. 애정결핍이 많고 만족이 없는 시어머니는 그것도 성이 안 차서 자식들을 들들 볶습니다. 아버님과 항상 사이가 안 좋으신데 그 화풀이를 저에게 하시며 너희는 우리에게 차값도 다 주지도 않았으면서 어쩌고 저쩌고 만날 때마다 차 상태를 보시며 손가락으로 먼지 있는지 쓱 흩으시고는 차를 왜 이렇게 관리하냐며 아버지는 얼마나 깨끗하게 사용했는데 차를 이렇게 쓰면 되겠냐고, 둘이서 어디를 갔다 왔길래 이렇게 더럽게 쓰냐고, 대리기사도 이렇게 잔소리는 듣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차 인수받자마자 시부모님 일 말고는 탄 일도 없는데 만날 때마다 그리 눈치를 주시더라고요. 아들과 아버님이 없는 상황에서는 차가 없어서 너무 불편하다고 저에게 계속 불만을 늘어놓으시더니 결국엔 어제 일이 터졌습니다. 주말에 아버님과 심하게 싸우시고 심기가 불편했던 어머님은 아들에게 계속 시비를 걸며 막말하시고 하셔서 결국 남편이 폭발했고 30분간 고성이 오갔습니다.
그렇게 싸우고 서로 헤어진 뒤 어머니께서 못다한 화풀이를 가만히 있던 저에게 전화로 하시더라고요. 싸운 얘기와 상관없는 차 얘기를 하시며 너희가 비싼 차를 그렇게 받아가 놓고 나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차값도 다 안 내놓고는 나한테 이럴 수 있나? 너거 시아버지가 너희한테 차를 너무 빨리 넘겨주는 바람에 내가 얼마나 이 더운 여름에 불편하게 사는 줄 아냐? 너거 때문에 부모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아버지도 지금 차 줘서 후회하고 있다. 다시 운전하고 싶어서 중고차라도 지금 알아본다고 하고 있는데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 있냐고 소리치며 화내시더라고요. 무슨 저희가 애걸복걸해서 받은 차도 아니고 이렇게 눈칫밥 먹으며 수 틀릴 때마다 차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다면 당연히 받지 않았겠죠. 이참에 잘됐다 싶어서 남편이 그럼 차 도로 갖고 가시라고. 우리도 딱히 몰 일 없었고 내가 공짜로 가져간 것도 아닌데 그렇게 사람 들들 볶으려면 갖고 가라고 그랬고 어머님은 분이 풀릴 때까지 아들에게 악담하고 결국 또 큰 싸움이 되어서 제가 중재해야만 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엄마와는 상종하고 싶지 않으며 차 인수 문제는 제 명의로 되어 있으니 저보고 대신 좀 처리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먼저 보험 등록부터 그냥 전화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전화통화만 아버지랑 해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사실상 남편과 어머니가 말이 통하고 사이가 좋으면 다시 이전 등록 비용 들고 보험료 들일 없이 그냥 제 보험에 가족 한정으로 넣어서 차만 갖다 드리면 그만인 거였는데 남편은 그마저도 해주기 싫고 엄마 성격에는 서류상으로 아예 아버지 소유가 된 것을 봐야 하는 성격이니 고령의 사고 이력에 보험료만 200만원 넘어갈 텐데 그렇게 들든지 말든지 이전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도 이 상황을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아버님과 어머님 같이 들으시면 좋겠다 하여 그간의 저의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은 정말 아무것도 1도 모르고 계시고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건 어머니 혼자만의 말이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버님 어머님 다 듣고 계신 상태에서 어머니에게 저에게 차로 너무 눈치 주신다며 저에게 어떤 표현을 쓰며 힘들게 하는지 싹 다 말했습니다. 저희에게 계속 그렇게 차 문제로 맘 상하실 바에야 도로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더니 어머님이 갑자기 오리발을 내미시며 내가 너에게 언제 그랬느냐고 너는 어쩜 그렇게 어른을 우습게 만들고 안 한 말 했다고 그렇게 몰아가냐며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열받은 남편은 어머니와 또 싸우기 시작했고 그 와중에 아버님은 저에게 너는 그러는 거 아니다 라며 저에게 실망했다며 부모가 다시 차를 받으면 자식한테 줬다 도로 뺏는 부모밖에 안 되지 않느냐고 며느리가 돼서 어찌 그리 부모를 우습게 만드냐고 남들이 뭐라 하겠냐 차를 도로 주겠다는 거는 너는 지금 인연을 끊겠단 말이냐 그런 거면 차 도로 당장 가져오라고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시고 남편은 어머니와 계속 싸우고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인연 끊으려면 차 갖다 놓던지 하면서 며느리가 어른한테 꼬박꼬박 말대꾸한 걸 엄청 괘씸하게 생각하시는데 정말이지 너무 억울하고 힘듭니다. 5분 거리에 살아서 안 마주칠 수도 없고 저희가 이사 계획은 3년 전부터 하고 있었지만 그 지역으로 직장을 구해서 가야 하는 상황이다 전염병까지 겹치면서 직장 구하는 게 더 힘들어졌습니다. 지금 남편 직장은 7년째 다니고 있어서 이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아버님과 얘기를 하기는 해야 하는데 문제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 머리가 아프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기입니다. 달아주신 댓글 다 읽어보았습니다. 이혼하라는 댓글도 많이 있던데 이혼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남편이랑은 애정전선도 문제 없고요. 이혼 이야기는 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가 모진 성격은 못 되는데 이 상황이 너무 힘들기도 하고 어이도 없고 댓글 내용처럼 이렇게 넘어가면 사골 우리듯이 계속 생색을 내실 것 같아서 용기를 내었습니다. 사실 이게 제 본마음이기도 하고요. 일단 차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먼저 아버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이 차 없어서 불편하시다고 들었고 그 상황 알면서 불편해서 차 쓸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기분이 안 좋으실 때마다 차 이야기로 저희에게 자꾸 화를 내시는데 들들 뽑기는 기분이다. 저는 차 없이 잘 살았기 때문에 없어도 크게 불편하지 않을 것 같다 하며 주차해놓고 돌아왔습니다. 아버님이 노발대발 버릇이 없다는 둥 나를 뭘로 보냐는 둥 이야기하셨지만 저번에 겪어서 아버님이 이런 면이 있구나 알았기 때문에 놀랍지는 않더라고요. 어머님만 피곤한 스타일인 줄 알았는데 아버님도 정말 사람 잡는 스타일이세요. 그나마 다행은 남편이 정상이라 그런지 시댁에 일절 연락을 안 하고 있고 덕분에 저도 중간에 끼임깍에서 해방이네요.
시댁에서 연락도 안 오고 저도 안 하니 편하긴 합니다. 제가 간이 작아서 그런지 한동안 스트레스로 탈모도 오고 꿈에도 시부모님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남편한테 이야기하고 오늘 부동산 알아보고 왔습니다. 직장 멀더라도 다른 동네로 이사 가려고요. 남편도 그게 맞다고 생각됐는지 바로 동의하네요. 어머님께 문자 한 통 남겼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한때나마 제가 정말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해드려서 죄송하고, 그래도 이혼보다는 이렇게 저희가 조용히 먼저 연 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네요. 그러자 바로 전화가 오고 핸드폰이 불통이 나네요. 바로 차단을 해버렸더니 모르는 번호로도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어머님이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정말 이런 식으로 할 거냐고 화를 내시길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잘 지내세요 하고 바로 끊고 차단하고 모르는 번호 안 받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불안했던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고 앞으로는 남편과 저만 신경 쓰며 편히 살려고 합니다. 혹시 저처럼 좋은 며느리로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있으시면 딱 한 번만 용기 내보세요. 저는 정말 진작하지 못한 게 후회스러울 정도입니다. 조언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마음 변치 않고 끝까지 나갈게요. 베스트 댓글입니다. 비슷한 일 당해봤는데 차 도로 들이고 남편 직장 멀더라도 다른 동네로 이사 가세요. 그리고 핸드폰 연락받지 마시고 모두 남편한테 토스하세요. 착한 며느리를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저는 비슷한 일 당하고 직장까지 옮기며 이사 왔고 남편이 와이프한테 연락하지 말고 모두 저를 통해서 연락하시라고 통보했고 이제 저는 연락 오면 씹습니다. 시댁 행사는 중요 행사 5개만 가고 있어요. 이사 오고 연락 안 받고 알던병, 위염, 피부염 등도 다 나았습니다. 차 돌려드리고 시부모님 전화 바로 전화 차단하세요. 정신병 걸리겠어요. 아예 싸가지 없는 부류로 나가야 삽니다. 진상 인간들에게 무슨 예의입니까?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낭만캐스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매일 오전 9시에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